자, 계속해서 치료적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간호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과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자를 과잉보호한다. 변화시키려고 설교하거나 압력을 가한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착한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 또한 대상자의 합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을 지연시킨다. 대상자가 통제되지 않을 때 억제되나 격리로 대상자를 무력하게 한다. 자,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겠죠. 인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상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처벌을 하거나 대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 믿음, 또 대상자의 인종의 편견을 갖는 것, 대상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간호사 자신의 만족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적 관계에서 간호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과 태도입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와 치료적 관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져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대상자의 관계가 치료적 관계이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치료적 관계의 요소를 보면 첫 번째가 자기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실성, 세 번째가 respect, 존중, 네 번째가 empathy, 공감입니다. 그러면 self awareness, 자기인식, 대상자를 이해하기에 앞서 간호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가치, 신념, 사고, 감정, 태도, 동기, 편견, 강점, 제한점 등을 알고 이러한 것이 대상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워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의 자기인식은 대상자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욕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대상자의 불안, 분노, 슬픔 등을 대상자 입장에서 다룰 수 있게 하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 대상, 행동, 아름다움 등에 대한 일련의 개인적 신념과 태도를 말하죠. 행동 지향적이고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 명료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능성의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긍지와 행복을 느끼면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알리고 선택한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는 자신의 가치 체계를 인식함으로써 가치관의 갈등 상황을 규명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을 대상자에게 투사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자기 감정에 개방적일 때 자신이 대상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상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호사의 느낌은 대상자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대상자의 반응에 절망감이나 분노를 느끼면 그 감정이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간호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조화리의 창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2학년, 1학년 때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한번 배우셨을 텐데 이 조아리스 윈도우는 자기, 셀프,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해 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영역으로 자기 인식을
나눠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 1 영역 보면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나. 2는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나. 3은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나. 4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나.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의 나가 합쳐져서 총체적인 자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영역에서 나의 변화는 나머지 모든 영역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1 영역의 나가 작아질수록 의사소통은 감소합니다.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나. 그러니까 1 영역의 나가 작을수록 의사소통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영역의 나가 커질수록 나머지 영역의 나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 영역의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영역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첫째, 자신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 충동 등에 귀를 기울이고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신의 참된 감정을 경험하면서 인간적 욕구를 확인하고 받아들여서 자유롭고 즐거우며 자발적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남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경청하는 것. 두 번째,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타인을 통해서 학습함으로써 이 영역의 크기를 감소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중요한 측면을 남에게 표현함으로써 3 영역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자기의 노출은 건강한 인격을 가지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자, A와 B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A는 그 사람의 행위나 느낌의 다양성과 폭이 제한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인식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B는 개방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타인과 자발적으로 솔직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실성. 솔직함, 진솔함, 성실성, 일관성 등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진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치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꾸미지 않고 뭐뭐 인체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즉,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치료적 관계의 향상을 위해서 대상자의 진실성도 함께 분석하고 참고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존중이에요. 치료적 관계에서의 존중은 대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입니다.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인데 이 무조건적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이유 없이 대상자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을 전달할 때는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져야겠죠. 이것이 대상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묵과하거나 동의하는 뜻은 아니죠.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대상자들이 가진 자원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서 대상자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존중을 나타내는 행동은 대상자 곁에 함께 있으면서 가치 판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대상자 자신의 자원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는, 그러니까 어텐딩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적 관계의 기본이에요. 바람직한 간호사 대상자 관계를 위해서 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함께 있음은 특별한 종류의 경청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할 때는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먼저 자신의 이름과 역할을 소개하고, 또 대상자에게 불리고 싶은 호칭을 물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호칭으로 부르고, 대상자를 위해서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어떠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대상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대상자가 정보 노출을 꺼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수용을 해줘야 돼요.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상자에게 상처를 준 경우 사과를 해야 합니다.